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러시아 기갑 전력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입니다. 러시아의 T-55 전차. 아니 무슨 T-55를 갖다가 신의균이 너 뭐 돌았냐? 왜 주력 전차, 미래 주력 전차라는 거야? 예,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미래 주력 전차 T-55 어떤 전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고와 전혀 이질감 없는 전차 훈련장 보도 영상입니다. 여기는 언제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조선중앙TV 마크를 딱 찍어놓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무적의 땅크 부대를 시찰했다 어쩌고저쩌고 라고 리춘희 아나운서가 만약에 이 보도를 한다면 딱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야 북한 뭐 어디 들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뭐 생긴 거나 뭐 이 땅 색깔이나 또 전차의 형상이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전선이에요. 자포리자 지금 제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자포리자인데 그 일선에 이 T-55 이거 우리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는 1400 차량화 소총여단이 신형전차 받았다고 홍보하는 동영상 올린 동영상 캡처본입니다. 자, 러시아다 이겁니다. 북한 아니다 이겁니다. 자, 차세대 T-90M 전차를 대량 생산한다던 러시아가 그런데 전장에 나타난 전차는 T-55냐? 이게 왜냐? 올해 우리는 최첨단 T-90M 1500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메드베데프. 그러니까 푸틴하고 대통령 자리 바꿈하면서 바지 대통령 한번 해줬던 러시아의 2인자 클래스 중에 하나가 메드베데프죠. 그 메드베데프가 우리는 올해 T-90M 전차, 현재 전선에 등장하는 것 중에서 제일 신형, 제일 센 거, 그게 T-90M 아닙니까? 그거 1500대를 생산하고 그리고 수천 대의 전차를 복원한다 라고 우랄바곤 자보드 현장 시찰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500대 T-90M은 다 어디 가고 이런 T-55가 나오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좀 멋쩍어서 끌적끌적 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소련군 기갑 전력의 히든카드로 기대를 모은 T-44입니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 보니까 화력이 너무 약한데 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주력으로 T-34도 쓰고 했는데 야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만들어 보자 해서 T-44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 차체도 새로 만들었는데 포탑은 야 뭐 T-34 쓸만하잖아 해서 T-34의 그 85mm 포탑을 그대로 갖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뭐 M47 이런 거 만드니까 야 우리가 좀 화력이 딸리잖아 안 되잖아 더 센 거로 만들자. 쟤들 90mm 가는데 우리가 이거 뭐 되겠냐 이거 85mm 이거. 그래서 다시 업건 하기로 합니다. 이 T-44를. 그래서 자 100mm 형상이 있고 122mm가 있는데 둘 다 강선포예요.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스탈린이 살아 있었죠. 이때는 헤비 탱크, 미디엄 탱크 이래서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가 아니고 이 탱크도 라이트 탱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레이드로 나눠져 있던 시절이었죠. 이때 IS-3 즉 스탈린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탈린 중전차가 있는데 굳이 122mm 그 스탈린 중전차에 122mm 들어갈 건데 여기다가 122mm 얹어서 내 이름 딴 전차 그거 뭐 물타기 할 일 있냐? 안 되지 해서 100mm 포를 얹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0mm 포가 낙점이 되었고 이 포를 얹어서 장착을 해봤더니 이 기존의 그 T-34 포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안 되겠다. 포탑 다시 설계하자 해서 포탑을 다시 설계해서 지금의 호빵 엎어놓은 거, 이 형상이 나온 겁니다. 자, 한 차례 시행착오를 겪고 완성된 이 완성형 T-54입니다.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시작했는데 1949년이면 6.25 전쟁 터지기 전이죠. 그래서 6.25 전쟁 터지기 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으면 김일성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2700대 넘게 찍었으면서 미제랑 싸우는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했음직한 이런 상황이었죠.
6.25 전쟁 3년 내내 한국전에는 이 T-55, T-54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무한 핵 경쟁 시대에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 개막에 맞춘 핵 전쟁용 전차가 바로 T-55인데 T-54하고 T-55의 결정적인 차이는 MBC 방어, 즉 핵 방어가 된다. 이 차이예요. 1958년도에 T-55를 등장시켰는데 뭐 스펙은 거의 비슷하고 전투 중량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설명해드리면 36톤, 그리고 엔진은 디젤이죠. 581마력, 최대 속도는 시속 50km, 승무원은 4명입니다. 전차장, 조종수, 포수, 장전수 이렇게 해서 4명이죠.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자동 장전 장치가 없었죠. 무장은 100mm 전차포, 강선포입니다. 10.7mm 기관총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축으로 7.62mm 경기관총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상한 거 쓰고 있죠. 방독면 쓰고 있죠. 지금 MBC 방어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950년대, 60년대 이 시대는 뭐 거의 뭐 사단급, 군단급에도 핵 투발하는 핵 포병이 있을 정도의 완전히 미친 핵전쟁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 MBC 방어가 안 되는 무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54에다가 내부에 납으로 도배를 합니다. 납으로 도배를 해서 방사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투과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방사능 오염지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전차로 만든 게 바로 T-55입니다. 정말 미친 핵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전차가 가능했던 거죠. 납으로 도배를 한 전차. 그래서 소련은 이 전차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데 소련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27,000대. 그런데 뭐 체코, 폴란드, 그리고 중국도 59씩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두 생산한 거 다 합하면 최소 4만 대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전차고, 이 T-55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냉전시대 때 동구권 바르샤바 조약기구 측은 5만 대의 전차라고 했어요. 완전히 뭐 물량발로 밀어붙였던 전차가 되죠. 그래서 강력한 화력, 그리고 기동력, 높은 생산성까지 갖춰 공포의 대상이 됐던 T-55 전차인데, 이 T-55 전차 시기에 카운트 파트너는 바로 M48 전차였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최근까지도 썼던 바로 M48 전차인데, M48 전차보다 알려진 바로는, 주장하는 바로는 공격력, 방어력 모두 다 셉니다. 그래서 이걸 만 대 단위로 마구마구 찍어서 물량 공세하면 나토 지값들이 어쩔 거냐 해서 소련이 27,000대, 전 세계적으로 공산권에서 4만 대 이상 찍어냈는데, 공격력은 히트탄 기준에서, 즉 대전차 고폭탄 기준으로 최대 390mm의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고, 또 철갑탄 기준으로는 최대 300mm를 관통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사로 사격했을 때 최대 16km의 곡사 사격도 가능해서 화력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당시 카운트 파트너였던 M47, M48 뭐 이런 전차들은 방어력 해봐야 200mm가 채 안 됐죠. 그런 200mm 채 안 되는 그런 전차에게 390mm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됐던 전차를 4만 대 찍어냈으니까 그때는 핵 없으면 우린 지겠다라고 생각하던 냉전 초창기였죠.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붙어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래서 마구마구 붙어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때 전차가 부족해서 셔먼 전차를 개조한 90mm 포를 갖다 붙인 그런 개조 전차도 사용했는데, 그 셔먼 전차에도 격파가 되었습니다. 자, 예상했던 것보다 형편없는 성능이더라. 1km가 넘어가면 명중률이 반타작된다.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정지간에 딱 쏴야 되는데 1km 같으면 이 전차의 평균 교전 거리가 1.5에서 2km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1km가 넘어가도 명중률이 46% 이하로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셔먼 전차에다가 프랑스의 90mm 포 갖다 붙인 그 개조 전차로 쏴봤는데 90mm 포탄에도 관통되는 포탑 전면 장갑, 포탑이 제일 세죠. 그런데 포탑이 그냥 깨지더라. 그리고 76mm 포탄에도 관통되는 차체 전면 장갑,
그래서 뭐 아니 M48보다 훨씬 더 세다고 하더니 안 세네, 더 약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36톤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M48 이런 건 다 40톤 넘죠. 그러니까 아주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비좁은 내부 공간, 취약한 전투실 배치, 이래서 조종석이 여기 있으면 조종석 뒤에 포수, 그 뒤에 장전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딱 때려버리면 뭐 워낙 방어력도 약하고 하니까 그냥 관통해서 조종수와 포수, 장전수 다 그냥 죽여버리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급적 T-55를 만나면 왼쪽을 때려라. 그래야 1타 3피가 된다. 라는 지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불이 붙는 포탑 가동 유압장치. 이제 포탑을 돌려야 돼요. 막 돌리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거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파워 핸들을 만든 거예요. 유압으로 돌리니까 잘 돌아가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만들어서 이게 기름이 뭐 밖에 줄줄 나와 있었는지 뭐 좀 대충만 맞아도 이 유압장치, 포탑 돌리는 유압장치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불길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조정을 하는데 변속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변속기가 안 들어가서 아무리 힘으로 해도 안 돼서 망치로 그냥 때려 올려야 철컹 들어가고, 망치로 때려 내려야 철컹 내려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종수가 한 손으로는 핸들 잡고 한 손으로 망치 잡고 이제 변속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아예 조종수에게 이 망치가 제식 장비로 지급이 됐을 정도로 형편없는 이 어떤 마무리였다라는 거예요. 변속기가 제대로 안 돼서 급하게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급가속도 뒤로 빼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속하게 안 되니까 그냥 망치로 때리고 있다가 맞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환갑이 훨씬 넘은 퇴물전차가 됐죠. 그래서 이 주요 국가에서는 안 쓰고, 이 동구권에서 이제 나토로 들어온 이런 과거 공산국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일부 이 T-50을 쓰는데 그것도 완전히 개조개량해서 탈퇴 환골시켜서 쓰는 그 일부 국가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같은 이런 저개발국에서만 쓰고 있는 이동식 토치카, 주력 전차 이건 안 되고 그냥 이동식 화력 지원 차량 정도로 쓰고 있는 이 T-55가 세계 랭킹 2위의 군사력, 세계 최강의 육군력이라고 자랑하고 믿어왔던 러시아의 주력 전차로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최일선에 지금 대량 배치되고 있는 되기 시작한 T-55, 이것이 러시아군의 미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시큐리티 뉴스나 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T-72, T-80 치장물자, T-72 7,000대, T-80 3,000대 치장물자 있었는데 그 관리하던 자들이 그 전차 내부에 있는 부품들 다 빼서 해외로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 치장물자를 재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T-55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안 팔았던 겁니다. 이걸 꺼내서 쓰게 되는 러시아 육군의 미래가 되어버린 T-55. 아니야, 이거 T-55 아니야, T-90M이야 라는 정신 승리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